워렌 버핏이 석유 개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또 천연가스 터미널 기업에 투자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워렌 버핏이 투자했다는 에너지 화학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고요. 또 글로벌적으로 비만 치료제 기업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차홍선 대표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워렌 버핏의 에너지 화학 투자 전략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이제 에너지 화학 분야에 한 28년 있다 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스타일을, 그러니까 형태를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는데 워렌 버핏 그분은 첫 번째로 보면은 중국의 BYD를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분율이 뭐 2대 주주고 지금까지 테슬라처럼 BYD 같은 경우도 주가 상승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2020년에 어떤 투자를 하냐면은 미국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투자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뭐냐면은 순이익이 마이너스 4조 원까지 내려갑니다. 유가가 거의 마이너스 유가까지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네. 마이너스 4조 원인데 지분을 어느 정도 투자를 했냐면 지분을 50%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10조 원을 투자를 해요. 10조 원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20조 원까지 내려갔으니까 10조 원 투자를 해서 절반 정도를 지분을 획득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얼마 정도 되어 있냐면 20조 원이던 회사가 지금 현재 한 70조 원까지 시가총액이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3.5배가 급등했는데 250%가 올랐죠. 250%가 올랐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러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그런 석유 개발 회사가 순이익이 얼마냐면 그때 당시 2020년에 마이너스 4조 원, 2018년도에 4조 원, 마이너스 4조 원, 근데 지금은 얼마냐면은 12조 원이라는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네. 이제 75조 원이니까 더 올라간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BYD를 투자한 거는 미래를 투자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유에서건 BYD를 투자를 하고 있다가 지금도 2대 주주니까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BYD의 대항마가 석유잖아요. 석유하고 천연가스를 보니까 너무 밸류에이션이 싸졌다. 빈집 같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빈집 같아서 난 그냥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나 산다. 10조 원 투자했는데 그게 35조 원이 된 거예요. 25조 원 돈을 버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 투자도 있지만은 현재 투자도 있는 거예요. 그 대항마가 석유와 가스를 죽이기 위한 대항마들이 공존이죠. 공존인데 공존을 하는데 계속 신규 수요는 미래가 차지하겠죠. 예를 들면은 전기차가 차지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를 보니까 돈을 잘 벌더라는 거예요. 캐시가 보면 매년 12조씩 들어온다 보십시오. 시가총액이 75조 원이라는 게 너무 싸 보이잖아요. 12조 한 4년 정도 해버리면은 현금으로도 그 시가총액이 다 뽑아버리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요. 그래서 빈집 투자 전략, 현재 투자 전략, 역발상 투자 전략, 남들은 다 전기차로 가버렸는데 혼자서 이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사더라는 거예요. 우리 앵커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시지만 지금 네. 무슨 투자를 하냐면은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3.5배가 올랐어요. 250% 올랐는데 10조 원 투자해서 35조 원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보면은 미국의 천연가스 터미널 기업을 지분을 75%를 인수를 해버리더라는 거예요. 6조 원 투자 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번 64, 24, 한 24조 원 정도 될 거라고 보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럼 또 미국의 천연가스 터미널은 또 왜 샀을까? 지금 현재입니다. 왜 샀을까? 지금 천연가스가 10불에다 움직였던 게 지금 2.75불로 떨어졌는데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미국산 천연가스가 공급될 것이다. 물론 신규 천연가스 수요는 누가 차지합니까? 수소, 태양광, 풍력이 차지할 것이다. 전력 분야에서. 그렇지만 미국의 천연가스도 빈집 같다. 그래서 본인이 보셨다는 6조 원 투자를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과거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고 거기서 수익을 많이 실현했고 지금 현재는 미국 천연가스 터미널에 역발상 투자. 아무도 천연가스를 보지 않는다. 수소, 태양광, 풍력을 보지. 그죠? 이렇게 투자를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략 따라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투자를 들어가는 거는 좀 너무 늦은 것 같죠, 그죠? 네. 과거 투자를 갖고 미국의 천연가스 탱커 터미널 들어간다? 제가 볼 때는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면 화학 투자입니다. 화학 투자가 있는데 미국의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 2.5배 올라올 때 똑같이 웨스트 레이크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미국의 화학 기업이. 그러니까 석유 투자를 하든지 석유 개발 기업 투자를 하든지 화학 투자를 했으면 이런 많은 수익을 얻었겠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봤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면 제가 볼 때는 웨스트 레이크보다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을 잡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워렌 버핏 그분은 엑슨모빌하고 쉐브론의 대주주였어요. 그래서 석유를 많이 알고 있다 저는 보고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비춰보면은 그러면은 워렌 버핏 그분의 빈집적 투자 전략, 제가 역발상 투자 전략, 현재 투자 전략을 한번 보자. 그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업이 뭐냐면은 한 3개 기업을 제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을 합산해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은 예를 들면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가 2조 5천억 정도 했습니다. 2017년, 18년도 때. 우리나라 기업, 석유화학 기업들 2조 5천억이 했는데 지금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보면은 코로나에서 해방되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1조 하던 당기순이 1조 하던 웨스트레이크가 2조 5천억까지 올라갔죠. 그 우리나라 기업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2017년도 2조 5천억이면요. 이론적으로 웨스트레이크를 대입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정도 나와야 되냐면은 피크타임 때 5조 원이 당기순이익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3사 합쳐봐야 40조 원이 되는데 저 시가총액이 지금 보면 10조 원밖에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워렌 버핏의 그런 빈집 투자 전략을 지금 계산을 해본다면 오히려 보면은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 대부분 다 보면은 ETF 쪽에 화학 ETF 쪽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도 제가 집중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은 첫 번째는 미국은 웨스트레이크는 먼저 코로나에서 해방됐어요, 미국이. 그런데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어떻습니까? 이제 해방됐잖아요. 왜냐? 이머징. 그렇죠. 중국의 분기 성장률이 4.5%를 실망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저는 성장률이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말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머징, 동유럽, 이런 남미 쪽 이런 국가들을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국가들이 수요가 살아난다면 아시아 과학 기업들이 실적 자체가 확 좋아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먼저 좋아졌다. 이제는 아시아를 지향하는 한국의 기업들. 보시면 알겠지만 프로셋 같은 경우가 미국의 화학 기업, 석유화학 기업이 추인데 한국의 화학 기업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집적으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들은 이렇게 뭐 중국이 좋아지고 이머징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이번에 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최고의 기업이라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석유화학 공장은 돈을 버는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무리한 증설 투자보다는 그러니까 너무 수요가 증가된다기보다는 전기차, 수소 쪽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데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NCG 코어 크래커 공장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 이런 거를 조금씩 공급은 줄어들고 있고 수요는 많이 폭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워렌 버핏의 역발상 투자, 빈집 투자 전략, 제가 볼 때는 석유화학 기업들 뭐 좋아 보입니다. 예. 네. 워렌 버핏의 투자 전략을 벤치마킹해서 화학 기업들에게 투자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혜경 고문님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정말 글로벌적으로 이 비만 치료제에 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동향이 어떤지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만에 대해서 이제 치료제에 대해서 관심이 정말 많이 높아졌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 대표적인 기업들 시가총액 추이만 봐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기업, 그다음에 선두적인 기업이다 그러면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노디스크를 좀 꼽을 수가 있죠. 지금 앞에 이제 시가총액 그림도 나와 있긴 하는데요. 일라이 릴리의 시가총액을 보면 대략 한 550조 원까지 이게 급격하게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노보노디스크도 보면 같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는 또 아시겠지만 뭐 도나네밥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도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단 비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임상만 하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고요. 좋은 결과들을 내면서 이 출시에 대한 것들이 기대가 정말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 그러니까 이 허가를 받고 제품 출시를 할 수 있을
걸로 시장에서는 좀 많이 내다보고 있는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보노 디스크나 일라이 릴리 외에도 글로벌에서는 파이자나 베링거 인겔하임, 암젠 이런 기업들도 이렇게 비만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선두 기업으로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 디스크를 꼽아드리는 이유는 더 먼저 앞서 있기 때문이고요. 또 당뇨하고 이런 비만 치료제는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은 대부분 많은 걸 같이 하죠. 항암제가 네. 그렇고요. 우리가 심장 질환 아니면 다른 질환 쪽에 있어서는 거의 이 회사도 있는 거 저 회사도 있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당뇨 비만 쪽은 좀 일라이 릴리나 노보 쪽에 좀 많이 모여 있다. 이 진입 장벽이 좀 높다. 임상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런 점을 좀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이런 트렌드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ADA 미국 당뇨학회가 6월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라이 릴리가 지난주에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정리를 해보면 핵심 포인트만 좀 찝자면 미국 당뇨학회에 있어서는 당뇨병 치료제는 혈당 강화는 기본이고요. 심혈관이나 심장 보호 기능에 대한 거를 그동안 강조하고 치료제들도 거기에 맞춰서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에 좀 강조된 부분이 체중 감량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이 관심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일라이 릴리에 대해서는 지금 좀 업데이트할 수 있는 게 3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터지파타이드죠. 우리 비만 치료제를 지금 많은 관심 가지고 있는 릴리 그러면 이 터지파타이드입니다. 이게 임상이 지금 지난주에 릴리가 지금 발표한 거에 있어서 데이터를 보면 88주에 26% 체중 감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kg으로 그러니까 체중을 좀 쉽게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100kg이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면 26kg가 이제 줄어든 거겠죠. 그러니까 네. 88주에 이 정도 체중 감량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레타트루타이드라고 하는 약제인데요. 3중 작용을 하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에서는 48주 기간에 대한 약 한 24% 감량 효과까지 이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주사제를 이제 매일 안 맞고 일주일에 한 번 맞는다 하더라도 주사제는 또 이게 동서양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오히려 주사제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덜한 편이긴 한데요. 네. 근데 어쨌든 경구용으로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좀 접근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올포글리프론이라고 하는 이 일라이 릴리에서 경구용 치료제로 이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36주에 대해서 약 한 4.7% 정도니까 약 한 15% 정도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한 경구 먹는 약으로도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임상 2상까지 지금 다들 마치고 이제 3상에 지금 진입을 했거나 진입하려고 하는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최근에 일라이 릴리가 기업을 하나를 인수를 했는데요. 버사니스라고 하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었고 약 2.5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요. 파이프라인을 보시게 되면 임상 2상이 지금 있죠. 성인 비만에 대한 게 하나가 지금 대표적으로 좀 더 보이는데 우리가 체중 감량하게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지면 좋은데 근력, 근손실까지 있더라라는 게 좀 고민으로 많이 맞죠. 얘기가 되죠. 네. 그런데 이 버사니스에 대한 이 파이프라인이 이 부분을 보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손실을 막아주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약제로 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이었고요. 이 기업을 일라이 릴리가 인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고비하고 병용 투여로 임상을 지금 진행하는 거를 일라이 릴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러면 이렇게 비만 치료제 다 좋은데 이슈가 최근에 좀 어떤 게 부각되고 있을까라고 했었을 때는 생산,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는 자체적으로 생산 시설을 확장시켰고 시설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1개에서 3개까지 늘리고 지금 계속 늘리는 상황인데 아직은 좀 부족한 상황이 맞고요. 그렇지만 자체적으로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독성과 관련한 이슈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지만 이런 것이 조금 최근에 이제 뉴스로 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국내까지 좀 연결을 해보자면 국내는 통틀어서 좀 크게 보면
임상 초기, 전임상 단계, 그다음 임상 초기 단계에 좀 있다. 이런 부분이 아까 이제 당뇨 비만은 허들이 진입 장벽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좋은 약을 만들 수만 있다면 큰 시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여기 초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은 좀 어려워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글로벌을 늘 확인하시면서 국내까지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비만 치료제 최신 동향 확인해 보고요. 관련해서 강한 기업들은 어디인지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